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선 8기 대전시정의 절반이 지나고 다음 달이면 후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장우 시장이 이끌었던 지난 2년간의 대전시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또 남은 2년의 시정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대전대 행정학과 곽현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2022년 7월 인류 경제도시라는 기지를 내걸고 이장우 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덧 2년이 지났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성과도 있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장우 시장의 2년간의 시정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대전시정은 종합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정책 분야가 있는데 네. 그 정책 분야별로 아마 성과와 미흡한 점 이런 게 아마 평가가 내려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선 8기의 시정 구호가 인류 경제도시 대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의 방점이 찍히고요. 네. 그래서 경제 분야에서 이제 가장 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도시의 경쟁력은 그 외국 자본의 유치 또는 국책사업 유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장우 시장은 아마 예를 들면 글로벌 바이오 기업 머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네. 회사인데 이거를 유치하면서 또 상당한 자본을 끌어왔고요. 또 예를 들면은 그 글로벌 바이오 기업 죄송합니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네. 유치하고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아마 국책 사업도 여러 개를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장우 시장의 이제 중앙 정치 경험 또 특유의 어떤 뚝심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 데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그 밖에도 대전의 수건 사업으로서 이전 이제 민선 7기, 6기 때부터 이렇게 6기, 7기에 거쳐서 이렇게 진행해 왔던 여러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유성 복합 터미널과 관련해서도 이제 방향이 정해진 것 같고요. 또 베이스볼 드림파크도 네. 아마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또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제 2호선 도시철도 사업 2호선과 관련해서 트램을 이제 공식 방식으로 이렇게 정해서 아마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사업의 연속성에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수건 사업으로서 이제 기대를 했던 것이고 그런 네. 면에서는 성과가 일정 부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이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약간 뭐랄까요 미흡한 부분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거시경제 정책에서는 좀 나름대로 이렇게 국책 사업도 유치를 하고 글로벌 자본도 유치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민선 7기 때 예를 들면은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우리 대전의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이렇게 선호했던 정책 또 시민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내렸던 그런 정책인 지역화폐 네. 온통 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책이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전 민선 7기의 시장이 열심히 추진했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약간은 뭐랄까 일종의 반기는 아니고 거의 폐기 수준에 이렇게 가깝게 네. 이제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국가 보조금도 이제 받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상당히 60억에 가까운 그 국가 보조금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또 이 지역 화폐라고 하는 부분은 이 경제 정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대전 시민의 어떤 정체성도 강화해 줄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어떤 걸 사러 많이 이렇게 멀리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하는 탄소 발자국이라고 그러죠. 그걸 줄여줌으로 해서 탄소를 줄이는 어떤 그런 기능까지 하면서 이게 지속 가능한 환경에도 이렇게 공헌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치유하면 되는데 네. 거의 이 정책을 이제 폐기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나가면서 대전으로서는 큰 그 매몰 비용을 낳게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공공 갈등에 있어서도 지난 7기 때보다 8기가 좀 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이제 우리 이장우 시장님의 리더십 스타일과 연관이 된다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이장우 시장님께서는 이제 추진력은 굉장히 강력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독단적인 결정 또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예를 들면 보문산 이 개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민선 7기 때 네. 나름대로 환경단체와
많은 협의를 거쳐서 어떤 중재안 같은 게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폐기하고 단순히 대규모의 어떤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을 내걸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환경단체의 저항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한때 시정은 네. 이렇게 어떤 그 자치단체장의 일방적인 어떤 결정만으로 추진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향후 좀 공공활동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네. 역량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이제 앞으로 남은 2년 후반기에 이 시정 방향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저희가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경제 쪽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우리 대전 시민의 공동체성 또는 뭐 사회적 유대 이런 거를 강화하거나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주거나 하는 이런 정책들은 사실 이걸 이념적으로 좀 해석하시는 성향이 있으신 것 네.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좌파 정책 네. 또는 특정 정당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덜하시면서 동시에 기존에 우리가 잘 해왔던 정책들도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축소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성숙한 그 어떤 도시라고 그런다면 또 체계적인 위상을 가진 도시라면은 이러한 경제도 중요하지만 환경 또 사회 이런 측면에서도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시민 참여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2년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우리 대전시가 나름대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상당히 강화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지금 지난 2년은 거의 공무원과 시장님이 이렇게 주도를 하시면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면서 향후 주민 참여를 좀 강화하시는 게 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임기 2년, 앞으로 다양한 이 지역 사회의 이야기를 들어서 임기를 잘 펼쳐가기를, 시정을 잘 펼쳐가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